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2022년 7월 14일 목요일 코인 보먼 채널입니다. 오늘 날씨는 더웠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도 9.1%가 나와서 다들 속상하셨을 텐데요. 그래도 우리의 리플은 살아날 것이고 그러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리플 관련 암호화폐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은 리플 증권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지금부턴 반말로 진행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가 현재 유통되고 있는 리플이나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의 증권형 구분을 위한 전수조사를 당국에 제안했다. 이 같은 제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가상자산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증권형 토큰을 유통하기 위해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추가적인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각 변동을 일으킬 만한 변화다. 강성우 카 회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일용센터 누리홀에서 개최한 제2루나 사태 방지를 위한 거래소 최초 공동 가이드 라인 기초안 발표 정책 포럼에서 가상자산 시장 안정은 증권형 가상자산 구분이 우선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강 회장은 미국에서는 이미 연방대법원 판례인 하위 테스트에 의해 증권거래위원회가 다수의 가상자산을 증권법에 의해 규율하는 한편 지난 6월 민주, 공화 양당이 공동 발의한 책임있는 금융혁 신법안에서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가상자산을 증권형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에서도 새 정부에서 가상자산을 기존 증권법에 의한 증권형과 현재 제정 중인 디지털자산법에 의한 비증권형으로 구분해 규율하겠다고 국정과제에서 밝히는 한편 금융당국도 지난 4월 뮤직하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자본시 장법에 의한 투자계약 증권으로 결정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시중에 유통 중인 상당수 가상자산들이 증권형 토큰일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 금융당국이 전수조사를 통해 증권형 해당 여부를 구분하는 것이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게 강 회장의 주장이다. 증권형 토큰이란 증권의 속성을 가진 가상자산을 뜻한다.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되며 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발행할 때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금융위 심사를 거쳐 인가나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투자권유 규제, 불권 전용 행위 금지 등 영업행위 규제와 과당매매, 자기거래, 쌍방대리, 선행매매 금지 등 이해상충 방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증권형 토큰은 한국거래소가 취급한다.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이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되면 상장 폐지해야 하는 것이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자본시 장법상 인허가를 취득해 거래를 계속 지원할 수는 있지만 요건이 까다로워 혼란이 불가피하다. 금융위가 증권성을 넓게 해석한다면 그만큼 많은 가상자산이 상장 폐지된다. 미국 대법원의 하위 테스트에 의하면 특정 거래가 증권거래법상 투자계약에 해당하기 위해 실제 돈을 투자한 것이어야 투자자들이 투자로부터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야 함. 다수의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은 공동사업에 속해야 함. 수익은 투자자 자신의 노력이 아닌 제3자의 노력의 결과로부터 나와야 함 등의 기준이 있다. 최근 가상자산 리플 개발사인 리플렉스와 미국 세크의 소송 결과가 증권형 토큰의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세크와 리플렉스는 제3자의 노력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세크는 리플 운영이 중앙화돼 있어 증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리플렉스는 리플이 충분히 탈중앙화돼 있어 상품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다음 소식, 미국 6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며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코인 시장은 상승세를 나타냈다. 최근 깊은 하락에 의한 기계적 반등에 더불어 주요 금융 이벤트 중 하나를 넘기며 안도 랠리를 펼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오전 8시 56분 기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3.40% 상승한 2,656만 6,500원을 기록했다. 같은 시각 업비트에서는 2,659만 원을 나타냈다. 글로벌 가상화폐 시황 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에서는 24시간 전보다 4.09% 오른 2178달러에서 거래됐다. 알트코인 대장 이더리움도 큰 폭의 상승을 기록 중이다.
같은 시각 빗썸에서 이더리움은 6.08% 오른 146만 5천 원을 나타냈다. 업비트에서는 146만 3천 원에 거래됐다. 코인마켓캡에서는 1111달러를 기록하며 24시간 전보다 6.60% 올랐다. 이날 코인 시장은 대형 금융 이벤트를 하나 넘기며 안도랠리를 보였다. 13일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미국 6월 CPI 상승률이 9.1%를 기록해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1981년 12월 이후 40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으로 5월 8.6%보다 0.5% 더 상승한 수치다. 특히 시장 예상치였던 8.8%를 훨씬 웃돌았다. 가상화폐 데이터 조사 업체 얼터너티브에 따르면 이날 가상화폐 시장의 투자 심리를 알려주는 공포 탐욕 지수는 15점으로 극도의 공포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주 18점보다 소폭 하락한 수치다. 해당 지수는 0으로 갈수록 시장 심리가 극단적 공포에 가까움을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한편 오는 27에서 28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 인상을 예고한 바 있다. 6월 CPI가 시장 전망치를 뛰어넘으면서 연준이 이달 26에서 2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또 다시 한 번에 0.75%포인트 금리를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에 나설 가능성이 전망이다. 이날 코인 시장이 상승했다 하더라도 금리 인상 이슈가 예정되는 만큼 하락 가능성은 높다는 것이다. 다음 소식,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어닥스 리서치센터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비트코인 가격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 제기 후 2200만 원대까지 급락한 이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전형적인 조정장의 패턴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달 초 일시적으로 상승했으나 이는 낙폭 과다에 따른 것이라며 상대 강도 지수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매수세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시세가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뚫지 못하고 하락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원이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14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형사부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27일 알 수 없는 이유로 자신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로 들어온 약 6.6 비트코인을 돈으로 환산하거나 다른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착오로 자신의 계좌에 비트코인이 이체됐을 경우 원래 주인에게 반환하기 위해 보관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피해자와 A씨 사이에 신용관계가 존재할 수 없어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A씨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봤다. 또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어 유체물이 아니며 사무적으로 관리되는 디지털 전자정보에 불과해 관리할 수 있는 동력에도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정 통화로서 강제 통용력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 등을 토대로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로 볼 수 없어 검찰에서 기소한 횡령죄도 무죄로 결론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경우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신용관계를 인정하기 쉽지 않다. 또한 가상자산을 법정 화폐와 똑같이 취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리플 및 암호화폐 뉴스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낭독해드린 뉴스를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은 다들 리플로 대박나실 것입니다. 세계 경제가 빨리 안정화되어서 예전처럼 리플 가격 볼 때마다 쑥쑥 올라가는 그런 날이 빨리 되면 참 좋겠다. 지금까지 코인우먼 채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